60대가 넘은 어르신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하던 평범한 목욕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병원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던 분이 욕실에서 쓰러졌고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나중에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 그 익숙한 상식이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저는 목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꾸는 습관이었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확인이자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청결은 삶의 방식이자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습관이 나이에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젊었을 땐 별일 아니었던 그 행동이 나이가 들면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 병원 응급실엔 욕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욕조를 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거죠. 문제는 단순히 넘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동이 어려워지고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 체력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다치기 전에는 혼자 장도 보고 친구와 차도 마시던 분이 낙상 한 번으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조차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목욕 중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미끄러운 바닥, 급격한 온도 변화, 낮아진 혈압, 약해진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욕조에 앉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였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이미 말라있고 수건도 반쯤 덮인 상태였지만 사고는 그 짧은 찰나에 벌어졌던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이 씻고 나오려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예전처럼 빡빡 씻고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보호막 역할을 하던 기름층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못 자거나 감염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깨끗하게 하려고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샤워하고 때를 미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깔끔한 습관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깨끗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의식 같은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칠 때 꼭 필요한 루틴이고 나이 들수록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변하면 습관도 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예민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심장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시기가 바로 60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습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이자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언입니다. 깨끗함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씻고 내 몸을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생활 방식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건강한 노후가 다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반복하고 계신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이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압에 민감한 분들께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오랜 시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습관이 어느 순간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대개 너무 늦은 뒤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은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꼭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주는 편안함 뒤에는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는 작고 날카로운 위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균형을 잡고 체온과 혈압을 조절하며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응해 주는 몸속 조절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금방 적응하고 금세 몸을 추슬렀지만 60이 넘고 70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조절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피부 속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몸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중심을 잃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저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비슷한 사례를 반복해서 봅니다.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물이 너무 뜨거웠고 욕실엔 찬 기운이 있었으며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던 날이었습니다. 의식은 되찾더라도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신감을 잃어 외출을 꺼리고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직접 멈추는 일이 없어도 삶의 활력은 그렇게 서서히 꺼지게 되는 겁니다. 물은 사람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심장을 느슨하게 만들고 혈관의 탄력을 흔들고 뇌로 가는 혈류까지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욕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박동을 놓치거나 뇌로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 실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욕조 안에 고개가 처지면 물을 마시고 기도가 막히는 일도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낙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목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씻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몸이 바뀌었으면 씻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해오던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내 몸은 그 습관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목욕을 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물의 온도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봤을 때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심장에는 자극입니다. 대체로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혈관은 지나치게 확장되고 심장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래 있을수록 심장에 들어가는 부담은 커지고 이건 단순히 따뜻해서 좋다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목욕 시간입니다.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왕이면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10분을 넘기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피부는 수분을 잃고 심장은 점점 과열됩니다. 오래 있을수록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변화를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실신하거나 어지럼증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욕 전후의 수분 섭취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은 더 쉽게 떨어지고 순환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목욕 전에도 후에도 물 한두 컵을 챙겨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욕 전 물 한 잔, 목욕 후 물 한 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자세입니다.
서서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욕실이 좁거나 욕조를 잘 안 쓰시는 분들. 하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하면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서 씻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앉아서 천천히 샤워하고 나올 땐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시도록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버티기보단 내 몸의 속도에 맞추어 습관을 조율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건 단지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바깥쪽 방어막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대를 넘기면서부터는 피부 속 기름 성분과 수분 유지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살, 80살이 되면 그 변화는 더 분명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매일 씻기가 피부에는 은근한 자극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어르신들 가운데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긁은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면 결국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전신을 씻고 비누로 구석구석 닦는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해 오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철저한 청결 습관이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는 하루에 한 번 닦을 정도의 자극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더뎌질수록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결국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누 사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누는 기름때를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까지 함께 씻어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칼리성 비누는 pH 균형을 무너뜨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쉬운 상태로 피부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경우 가려움뿐 아니라 미세한 균열이 생긴 피부를 통해 외부 세균이나 진균이 침투할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첫째, 목욕의 빈도부터 줄여야 합니다. 매일 씻는 대신 주 이틀 또는 사흘 간격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청결함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 전체를 매일 씻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분만 부분 세정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전신을 씻지 않아도 필요한 부위만 관리하면 실제로는 냄새 걱정도 줄고 피부 자극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누의 사용 부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부위나 땀이 차기 쉬운 부위에는 비누를 써도 괜찮지만 팔, 다리, 등, 배같이 상대적으로 청결한 부위는 물로만 닦아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누를 바르지 않아도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며 피부 보호막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하실 땐 약산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의 pH와 비슷한 제품을 쓰면 자극 없이 세정이 가능하고 사용 후에도 피부 당김이 덜합니다. 셋째, 씻은 뒤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모두 닦고 나면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습제를 얹어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무겁지 않은 제품으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고르시면 피부 장벽을 보강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씻는 시간과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 햇볕이 가장 따뜻한 시간대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욕실과 실내 온도 차이가 비교적 적고 체온 변화도 급격하지 않아서 몸이 적응하기에 수월합니다. 욕실의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나 벽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혹시 모를 낙상에 대비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결 루틴은 꼭 목욕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스펀지 목욕이나 라벤더 오일을 소량 떨어뜨린 타월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는 것도 몸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편안함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목욕을 줄이는 데 대한 불안감 역시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청결함을 지키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더 이상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의무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 나가야 할 지혜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를 단속하는 청결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청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깨끗함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중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사실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이 청결과 관련된 거라면 단지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고 자존심을 지켜온 방식과도 연결돼 있기에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던 뜨거운 목욕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바뀌고 전신 비누질이 어느 순간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나고 욕실에서의 작은 미끄러짐이 한 해의 건강을 뒤흔드는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내 몸에 맞게 조정하는 그 작고 신중한 선택.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물로 온몸을 데우고 손에 거친 수건을 들고 때를 밀며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게 보람이고 만족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처럼 여겨졌지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원함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함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보드랍게 닦아주는 손길, 넘어질 걱정 없이 앉아서 천천히 씻는 여유,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벗겨내는 대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목욕 습관은 결코 뒤로 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내 몸을 위한 배려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생활을 바꾸고 나서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고 목욕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함 속에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몸에 맞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내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다치기 전에, 습관이 병이 되기 전에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를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걸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목욕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게 피부 건강이든 심장 부담이든 욕실 안전이든 모두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매일 씻는 것보다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 이틀이나 사흘 간격으로 목욕을 하시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며 목욕 전후 물 한 컵으로 순환을 도와주시고 욕실에 의자를 놓고 천천히 앉아서 씻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은 확실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습관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뿐 몸은 아주 빠르게 달라진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건 어쩌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라는 말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는 말이
당신의 몸을 더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고 한 달만 실천해도 몸은 확실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니까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무리하면 무리한 만큼 반응을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그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또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 경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